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SKI 테크놀로지 브리핑을 좀 해드렸었다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시기였었죠. 실적이 왜 안 좋게 나오고 있었는지 한참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언제 회복할 것이냐. 당시에 한 2022년도쯤이었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컨센서스에 추정을 하면 예상치, 전망치 그런 것들을 봤을 땐 1년에서 하반기 2023년도쯤 되면 이제 좀 실적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의 실적들을 보니까 점차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분리막 있죠. 습식 분리막 세계 1위 기업이다. 그걸로 좀 유명했었죠. 근데 분리막에서도 우리 공급되는 거 다른 것들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분리막 쪽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습식 분리막.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 쪽으로 주로 사용이 되느냐? 분리막 쪽이다라면 배터리겠죠, 당연히. 배터리인데 배터리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 IT용 분리막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이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의 좀 경쟁 심화 그리고 이제 매출 수출 수요를 좀 늘리기 위해서 좀 공장을 가동을 증설을 투자를 하면서 증설을 하는 것들을 좀 결정을 했었고 근데 거기에 투자 일정에 따라서 이제 좀 마땅하게 당시에 좀 여러 요인이 있었죠. 중국의 IT 수요 감소. 그게 좀 치명적이었었고, 초반에 한 2분기 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는 유럽에서의 그런 이제, 경기 부진, 그런 것들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었던 것들.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거고. 판매가 좀 부진이 되고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납품되는 것들, 그러니까 생산을 좀 줄이다 보니까 고정단가, 고정비용도 증가됐을 거고, 달러도 강달러였을 거고, 당시에 이제 전력 가격들도, 에너지 가격들도 전기 가격이죠. 엄청나게 높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졌던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분리막 쪽에 전기차 쪽도 있고, IT 쪽도 있고, 우리가 꼭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지만, IT용 쪽으로도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다. 이런 것들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용, 그리고 IT용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내용들 보면, 어, 습식 분리막 쪽, 뭐, 여기 CCS하고 분리막, LIBS,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거 다 같은 분리막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죠. 이것도 전기차 배터리고 스마트용 배터리. 용도 전기차용 배터리, 스마트용 배터리. 과거에 우리가 이제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기계 공구 이런 중국 쪽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스마트폰 IT 쪽 노트북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태블릿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수요가 많이 줄은 상태에서 좀 성장을 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좀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환하는 주기가 좀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는데 폴더블 나오면서 조금 이제 폴더블 쪽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폴더블 이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감소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IT의 좀 의존도가 좀 높은 상태였고 당시에 과거 2002년도 초반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쯤 상장을 한 지 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적자가 좀 났었던 요인들을 봤을 때 당시에는 초반에는 전기차가 뭐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기 좀 기대를 했었지만 전기차의 성장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게 최근 1, 2분기 직전부터 영업이익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전력 가격들도 좀 부담이 있었을 거고 달러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거고 적자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다. 더군다나 IT에 대한 부진들 그런 것들과 이체전지가 성장하는 것들이 좀 지연이 됐던 것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더군다나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도 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의 기사들을 보면 뭐 간단하게 딱딱딱 짚어드리면은 2022년도 5월 당시 2분기였죠. 뭐 폴란드 분리막 1공장을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는데 중국 창신 신소재 분리막 생산 능력을 뭐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뭐 2025년 생산 목표보다 2.5배 많은 수준이다. SKI 테크놀로지가 단계적 양산에 들어간 1공장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까지 지금 이제 내년이죠. 폴란드에 모두 4개 공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 여기에서 40억 여기까지 뭐 생산 능력까지 뭐 확대를 하기도 했다. 절대 생산 규모에서는 여전히 중국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다. 공장의 특성이 그겁니다. 단체 생산을 할수록 단가가 좀 저렴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판매가 좀 돼야 되는 거지만 중국 업체들과 좀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당시 시기에 경쟁이 좀 심해졌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유리한 게 있었죠. 축차 연신 방식 원단 크기는 대충 늘리면서 두께를 균일하게 뭐 등등등등 뭐 축차 연신 기술 습식 분리막 뭐 그런 기술은 좀 이제 1티어 탑티어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습식 분리막에서 시장 점유율을 26.5%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습식 분리막이 좀 이제 배터리 안정성, 화재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리막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경쟁이 중국 업체보다는 좀 생산 능력이 좀 딸리면서 당시에 중국도 좀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뭐 전력 가격들도 좀 올라가고 쭉쭉 나오는데 자 여기 이 내용들 보면은 여기 또 7월 이게 당시에 5월 2022년도 5월 기사였고요. 이게 7월 기사입니다. 7월 기사를 보면은 영업 손실 분리막 출하량이 좀 제한되고 있다. 이게 이유가 폴란드 1공장 승인 지연이 좀 있었다. 그래서 분리막 출하량이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매출을 반영하는 게 좀 늦어졌다.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 이시전지 분리막이 이때 당시에는 이시전지 분리막 사업을 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좀 공장 자체를 가동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IT 수요가 절대적이긴 했어요. 근데 IT 수요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좀 부진하면서 매출에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했죠. 더군다나 이제 이치전지 산업이 본격화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던 폴란드 공장까지 승인이 좀 밀려지면서 좀 뭐랄까 실적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도 당시에 또 있었었죠. 예, 당시에 이제 차를 인도받기 위해서 거의 뭐 1년 뭐 8개월은 기본이고 뭐 15개월까지 갔었던 건가요? 중고차 가격들도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공장 초기 운행으로 감가상각비 뭐 영업 손실 그러니까 공장을 초기 운행을 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투입하고 초기 가동을 시작하면은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도 공장 승인도 좀 지연이 됐었고 초기 가동비도 좀 부담이 됐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실이 좀 지속됐다. 자, 근데 하반기부터 실적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예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딱히 이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하반기부터 실적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터져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력 가격들도 엄청나게 올랐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도 굉장히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IRA도 연속적으로 계속 터졌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22년도 하반기쯤에 실적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런 변수로 좀 밀리게 된 것들이죠. 자, 뭐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었고, 이게 여기 나오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가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유럽 내 전력비가 크게 상승해 제조 원가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자, 폴란드 같은 경우도 뭐 전력 비용이 이전 분기 대비해서 50% 상승을 했다. 폴란드가 유럽 쪽에 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없었진 않았을 겁니다. IT 쪽.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가 연장되기도 했었고, 스마트폰, 노트북 기기 수요도 크게 부진해서 중국 IT향 분리막 출하량 회복도 좀 제한적이었었다. 경쟁률 좀 심화되면서 판가도 점점 하락하는 추세였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것 같은 경우도 뚜렷한 성과 없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적자를 조금 키웠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2022년도에 5월, 7월, 10월 당시에 기사들 대표적인 걸 좀 뽑아왔던 겁니다. 당시에 뭐 5월, 2분기, 그리고 7월, 10월, 다 이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실적이 좀 적자가 났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좀 파악이 되죠. 당시에 이제 사업 이 보고서, 뭐 컨센서스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거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 1분기 실적들, 자 이런 식으로 좀 적자가 좀 났습니다. 적자가 좀 났어요. 이렇게 1분기 매출 비중을 보면은 IT 쪽, 그리고 EV 전기차 쪽 80%였는데 뭐 전기차 쪽도 그렇고 뭐 IT 쪽이 영향이 좀 있었죠. 여기 뭐 일회성 비용들도 있었고 기재 효과들도 있었고 판가 조정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2022년도 4분기 실적.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 당사하게 해가지고 손익이 조금 개선이 됐다. 자, 용도별을 보면은 이 IT 쪽, 이게 IT죠. IT, 이게 EV. 2021년도 22% 정도 비중을 차지를 했었던 게 12% 정도까지 전기차 쪽을 비중을 대폭 확대를 시킨 거죠. 12% 정도로 낮춘 거죠. IT 비용을. IT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거죠. 전기차 쪽으로. 전기차를 증가시키면서 좀 옮겼습니다. 적자가 나는 것들을 IT 쪽은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전기차 쪽은 성장할 것 같으니까 많이 옮긴 거죠. 폴란드 공장도 가동을 시작을 했었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IT가 12%까지 낮추고 88% 유지가 됐는데 매출 비중이죠. 제품별. 자, 여기에서 분리막 사업성이 굉장히 좀 좋아집니다. 영업이익이 흑자가 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57억까지 2023년도 2분기 57억까지 좀 증가가 됐다. 자, 여기에 보면은 주요 고객사, 뭐 대표적으로 SK온이 되겠죠. SK 뭐 이노베이션 향으로 납품되는 SK온, 그리고 SK온에 납품하는 SKI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그 고객사가 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요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량 증가, 그리고 유틸리티 단가 하락을 포함한 원가 개선이 있었다. 에너지 비용들도 많이 낮아졌을 거고, 달러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낮아졌을 거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각고의 노력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결국에는 지금 59억 원, 1분기 실적이 이제 당기순이익이 59억 원,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지만 일단 59억 원 흑자가 좀 났고 95억, 59억 원, 그리고 이번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것들을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334억 원 정도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됐던 것들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축포를 터트리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 영업이익이 매출도 분명히 한 100억 원가량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되긴 했었지만 약간 안 되게 100억 원 약간 안 되게 증가되긴 했었지만 영업이익도 흑자가 났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사업성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좋아지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장밋빛 전망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실적이 나쁘진 않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SKI 테크놀로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적인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컨센서스를 잘 맞춰주지는 못해요. 예측을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과거에 이때 한 하반기부터는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뭐 변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에 좀 미달하는 그런 실적들이 발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축포를 터트리기에는 조금 뭐 이른감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023년 6월 장기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7월 SK온 북미, SK온 고객사죠. 북미, 기타 지역. 자, 중국향의 의존도, IT 쪽에 공급되는 그런 의존도도 많이 낮췄지만, 탈중국 기조에 좀 동참하는,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탈중국을 좀 유도하는 법안이긴 하잖아요. 탈중국, 배터리 이제 분리막 그런 것들의 탈중국 그런 이제 수요를 SK온이 북미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탈중국 수요를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일본, 한국 같은 경우 뭐 대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일단은 SK온 해양 계약은 일정 물량 이상은 공급 의무가 없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고객사 계약을 통해 다변해야 되는 점이 이제 크게 의미가 있다. 뭐 다른 고객사 협상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규 고객 비중을 50대 50으로 목표를 하고 이게 대부분이 북미향 고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반기 북미 증설 계획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됐으나 2분기에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다. 좀 적자가 생각보다 흑자가 좀 빨리 났다. 자,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만족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반기 수익성은 더욱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 시작된 장기 공급 계약 등으로 그동안 저조했던 폴란드 1공장 가동률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 건의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미 완공된 폴란드 2공장 가동까지는 채워진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생산량의 확대가 좀 이루어지는 거죠. 공장 가동이 시작을 하면서 공장의 많이 생산하면 한 번에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을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추가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된다면 3, 4공장까지 계획대로 증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저조한 가동률이라 인한 수익성으로 이제 좀 악화가 됐던 만큼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은 조금의 양을 생산을 하면서 고정비용들이 커지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고정비용이에요. 고정이 되지만 많이 생산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비중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 4공장, 1, 2, 3, 4공장을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이렇게 생산을 해버리면 이 고정비용은 고정돼서 뭐 에너지에 대한 단가 변화, 원자재에 대한 단가 변화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는 비중이 전체 비중을 봤을 때 전체 비중보다는 뭐 낮아진 그런 이제 고정 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고정 비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집니다. 근데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정비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폴란드 2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할 것이다.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기대가 된다. 자, 좋습니다.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2분기에 미리 흑자가 좀 났습니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데 영업이익 개선이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3분기에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뭐 완전히 정상화가 되는 것도 3분기부터는 여기는 좀 일회성 비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연도는 247억 원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 334억 원 났고 대략적으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334
90, 140, 144. 자, 568억 원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좀 단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을 가능성들이 좀 있겠죠. 여기서 이제 3분기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난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자, 568억 원. 대략적으로, 계산을 따로 해보진 않을게요. 한 620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PER을 계산해 봅시다.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PER이니까 10만원 부근에서 620원 정도 수준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160이 한 배 수준. 자, 여전히 고평가인 거는 뭐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 하반기 이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래서 이제 축포를 터뜨리기에 좀 이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620원 하면 161배. 자, 10만원에서 미래에 우리 내년하고 내후년도를 계산해 해보면 여기 1,700원, 3,400원 되어 있습니다. 3,400원. 이게 전기차는 좀 성장, 분리막도 전기차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전기차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이유들은 그거예요. 성장 밸류에이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보다는 2년, 3년, 4년, 5년 뒤에 이 기업의 가치를 주가에 미리 선 반영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PER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좀 부과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2025년도, 23년도, 24년도, 2024년도, 2025년도, 5년도 계산을 해보죠. 자, 3,400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29배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주가가 고평가 논란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실적 성장, 그러니까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실적이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안정화가 되는 게 3분기부터, 그리고 4분기, 내년,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3분기도 그렇고 이번에 조금 이제 회복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최선인 것 같아요. 고평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막 이게 이런 식으로 얌전하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갑자기 급등해 보면은 그만큼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매물을 좀 돌파를 하는 것들, 여기 현 부분들, 자 여기 이 부분이 올 때까지는 매물을 뚫어주기 위해서 또 급등을 한다기보다, 급등을 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그만큼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당시에 매물대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하는지는 매물대 소화 가능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여기까지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최근에 뉴스도 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싶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